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발표 기준으로 181발의 탄도미사일을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 그리고 F-35기지, F-15기지, 모사드 본부 등이, 특히 F-35기지 등은 완전히 초토화됐죠. 아직 자세한 위성사진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많이 낙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도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란을 때리기 위한 서방 최강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 초입기에 들어가는데 레짐 체인지, 핵시설 파괴, 핵능력 제거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뒤로 후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지는 해리스가 48.4%, 그리고 트럼프는 45.8%포인트로 해리스가 2.8%포인트 앞서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유는 팀 월스 부통령 후보의 호감도가 높아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금 고착화되어가는 이런 양측의 지지도다라는 것을 인디펜던트는 보도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진보 매체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이렇게 비호감이다,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다. 그런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이렇게 플러스다.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어제 저는 이 월스는 군 문제 뭐 등등, 또 천안문 중국 문제 등등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리스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좌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는 해리스가 되면 세계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제가 했던 말이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전 세계 분쟁을 계속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이스라엘 전쟁 터졌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전쟁할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내가 되면 전쟁 막는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또 월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가 JCPOA, 그러니까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 구상이죠. 그 협의를 탈퇴한 이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는데, 이거 그 이란과 협상한 것은 오바마 때 만든 거죠. 그런데 이란의 핵 개발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 없다라는 판단하고 트럼프는 탈퇴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또 바이든 정부는 어떤 준비 또 제재를 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았을까요? 그냥 지난 4년 동안 이란은 핵 개발을 성공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참 희한합니다. 텔아비브의 야파 경전철에서 퇴근 시간대 서한지구 출신의 무슬림이 흉기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옆에 있던 민간인이 총격으로 2명을 사살시켰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10월 7일 유형,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알-아크사 홍수작전이죠. 그 유형의 갈릴리 침공을 위해서 헤즈볼라들이 국경지역에 3,000명이 전진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비극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방적 선제 타격을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습했고 그리고 지상전 들어가니까 그들이 모두 도주해서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게 된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동영상들을 공개했는데, 자, 보시면 터널로 이렇게 조잡한 터널로 들어간 입구가 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로켓탄 뭐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다 폭격 연결해서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 10월 7일과 같은 그런 하마스가 저질렀던 그런 짓을 헤즈볼라로부터 받을 뻔했는데 우리가 예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 국방장관은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면 우리는 이 다음 웨이브 공격 더 거세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이 첫 번째 웨이브 1파에서 뭐 한 200발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런데 이게 지역 전쟁으로 확대,
그러니까 레바논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까지 또 때리면 이제 지역 전쟁이니까 그러면 다음 웨이브 2파에서는 더 강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우리 때리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후티 반군이 이란 지원받지 않습니까? 이란의 하수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후티가 홍해에서 이란 소유 유조선을 피아식별 잘 못하고 이 코델리아 문이라는 배인데 여기에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선미를 두들겨 맞고 선미 손상으로 표류 중인데, 저 지금 여기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쏘고 있어요. 자폭 드론이 몰려오는데, 이 자폭 드론 보니까 조그만 어선, 이 어선 같은 것을 개조해서 여기다가 무인화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폭약을 넣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소총 몇 발 가지고는 파괴가 안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인데 파나마 선적입니다. 파나마 선적이고 이란 소유인데 그냥 파나마 선적만 확인하고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미가 깨졌다라는 것은 추진체 부분이 파손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홍해 입구에서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라는 피아식별 제대로 못한 후티, 이란에게 야단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2차례 폭발이 들렸는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입니다. 아마 사제 폭발물이 터졌겠죠.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자, B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극심한 인력난이다. 한 달 사이에 취업 공고가 9만 건이 나왔다. 9만 건의 취업 공고. 와, 취업 공고가 9만 건이면 9만 명 채용하는 게 아니죠. 한번 취업 공고할 때마다 뭐 10명, 100명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을 뽑고 있는데 그래도 안 와서 임금을 3배로 제시한다. 그래도 안 온다라는 건데요. 자, 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8월 15일에서 9월 15일 한 달 동안 방산업체 구인 공고가 9만 건 이상이다. 그리고 일반공, CNC 뭐 선반 이런 거 기계 조작자 부족이 매우 심각해서 CNC 분야는 18,600건 중에서 600명만 지원했다. 그러면 한 건이 한 명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그거 한 명이라고 쳐도 18,600건의 모집 공고 중에서 600명만 지원했으면 18,000명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공고 한 번에 한 명 모은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수만 명의 CNC공, 뭐 선반이다, 뭐 이 가공하는, 이 절삭 가공하는 이런 부분의 엔지니어가 직원이 부족하다. 제대로 일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쿨칸 마시자보드, BMP 장갑차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공장은 CNC 작업자 78명이 공석이다. 제대로 작업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대부분의 공고에서 임금은 기타 동종 업계 대비 3, 4배 이상이다. 일부 자치공학은 뭐 도저히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14에서 18세 청소년들도 채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자, 그러면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꿀보직이다 이래가지고 방산업체 마구마구 갔는데 전선에 병력이 부족하니까 야, 방산업체 니들 동원, 니들 징병 이렇게 해서 먼저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눈에 띄니까. 그러니 이제 방산업체 가면은 처음에 방산업체 좀 근무하고 월급 좀 받고 있다가 전선에 끌려갈 확률 없다. 이러니까 방산업체 안 가는 겁니다. 자, 희한한 상황이죠.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는데 푸틴이 향후 5년간 러시아 전역의 인구조사 금지 법령을 서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학살을 숨기려는 것이다 라고 성토를 했는데 자, 이거예요. 인구조사하지 마. 러시아 전역에서 아무도 인구조사하지 마.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으로. 그 말은 지금 얼마나 많이 죽거나 다쳤는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거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피해 별로 없어. 우크라이나가 피해 더 많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승리 계속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눈 감으시고. 자, 미국과 일본이 동해에서 B-1B 폭격기 그리고 일본의 F-15J 전투기 동원해서 연합 공중훈련을 했는데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날 비행을 했죠. 그 비행을 하고 동해로 가서 일본하고 같이 연합훈련하고 그리고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B-1B 폭격기가. 그때 한국은 같이 안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병력은 1130명의 러시아군을 사성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는 32대 격파, 차량 71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14문 격파, 무인 항공기 2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 총참모부는 전투가 150억 건이다. 점령군의, 즉 러시아군의 실질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오레호브 방면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레호브 여기죠. 그리고 로보티네. 여기 작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서 이만큼 포켓을 만들었죠. 그 만들었던 포켓 지금 다 내주고 그냥 작년 6월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불레다르 중심부에 진입했다. 사실상 러시아군이 점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그냥 불레다르 뺏겼어요. 네. 그런데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불레다르 점령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전략적으로 뭐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소탕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휴대폰 폭탄을 살포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무력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러시아군이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 시신에서 시계 마구마구 벗겨서 시계 이만큼씩 소련군들 차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뭐만 보이면 주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여기저기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가다가 휴대폰 이래가지고 이거 파워 들어오나 하고 파워를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손이 그냥 다 날아갔어요. 터져가지고 정말 끔찍한 사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8명인데 그 중에 4명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부패 혐의가 직접적으로 있어서가 아니고 고인물 좀 드러내는 차원에서 부패 방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가 포크롭스크에서 포로 16명을 참수 처형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포크롭스크에서 지금 이 동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Weapons of War, 와우에서도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해서. 포로로 보이는 사람들을 엎드려 놓고 그냥 목을 쳐버려요. 그래서 조사 중이다라는 거고, 루이테 새로 취임한 10월 1일부로 새로 취임한 나토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이 첫 일성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러시아와 직접 전쟁하는 것보다 싸다. 그러니까 지원 계속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이 사람이 새로 취임한 루이테 사무총장이고 임하죠. 자, 이렇게 이 취임식을 했는데 첫 일성으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직접 싸우면 국민들 죽죠. 국토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대리전 치르는 게 훨씬 싸다. 그러니까 피로 느끼지 말고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아주 정상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KNDS, 그러니까 독일의 클라우스 마파이 베그먼이라는 전차 만드는 회사하고 또 프랑스의 넥스터라고 하는 전차 만드는 회사가 같이 만든 합자법인이에요. 이 회사가 키이우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리 정비하는 공장은 있는데 이제 생산하는 공장까지 현지 공장 건립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전후 복구 사업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차 생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좀 깃발을 꽂겠다, 이거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이 KNDS뿐만 아니고 독일 라인메탈도 여기 지금 공장 만들었죠. 서로 지금 독일 회사들이 또 프랑스 회사가 또 합자 회사들이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별로 도와주지 않아놓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왜 우리 한국 전차 안 사냐, 한국 장갑차 안 사냐, 이런 말 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22년 전체보다 올 상반기 탄약 생산이 25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장에서 포 사격을 하는 빈도는 우크라이나가 1, 러시아가 3, 러시아가 한 3배 정도 많은 포탄을 쏘고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는 포탄도 문제지만 포신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서방 세계가 준 그 야포들, 또 자주포들 이런 것들의 포신이 지금 교체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안 돼서 제대로 된 이 사격을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평화 위해서 영토 내주는 타협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 갑자기 휴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휴전하자, 한국 스타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평화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영토 지금 뺏겼는데 이거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다국적 군이 최강대국들이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선을 넘은 만큼 이스라엘도 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인데 정치, 군사시설은 물론 에너지, 경제시설을 초토화시킨다는 공습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며칠 내에 중대한 보복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각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지 악시오스가 복수의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현지 시각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을 휩쓸고 있는 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훨씬 위험한 새 전선을 열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란 핵시설 공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번 보복에 이란의 방공시설은 물론 핵시설과 석유 관련 인프라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고위 인사들을 제거하는 작전 역시 가능하다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난 4월 보복 공습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서 자체 공군력은 물론 동맹과의 연합 전력을 활용해 이란 지도부부터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의 타격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 우방국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0월 2일 지난 주말 증원이 결정된 F-15E와 F-16C, A-10C 비행대들이 관할 구역 내 주요 기지로 전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각각 키프로스와 요르단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에 수량 미상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를 전진 배치했고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는 유사시 연합 항공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KC-135R 공중급유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란은 최고 수준의 방공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서부 모든 공역에서 고강도 방공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며 지대공 미사일 비상대기는 물론 전투기들의 공중초계도 최대 수준으로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공습에 나설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협조를 희망하고 있어 지난밤 내각회의에서 공습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네타냐후와 하메네이 정권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3차 레바논전이 아니라 6차 중동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확전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보복 공격을 한다라고 의결이 되었답니다. 보복 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만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자세한 어떤 그 규모, 방법 이런 것들은 미국과 논의해서 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란은 이제 지금 여기 이란 보시면 이란 서부 이 지역에 비행기 하나도 없죠. 이 서부 지역 쪽에서 쪽으로 날아올 테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그래서 서부 지역은 비행기 하나도 없어요. 예, 공격 통제 중입니다. 그래서 방공 전투 그리고 이런 F-14 전투기 톰캣, 네, 알리캣이라고도 부르는데 과거 팔레비 왕조 시절에 사이 좋을 때 미국의 톰캣 전투기 팔았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전투 공중 초계하고 방공 레이더 열심히 지금 돌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반해서
지금 다국적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일단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오만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인근에 조지아 순항미사일 원잠이죠. SSGN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장착하고 있는 이 토마호크 완전 캐리어인데 그 잠수함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뭐 그냥 100발 넘게 쏟아부어 버리죠. 그리고 링컨 항모 전단에는 F-35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울러 전자전기도 있기 때문에 폭격하러 들어갈 때 제일 선봉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는 KC-135R 공중급유기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중급유기들이 급유를 해줘야 되니까 그 서비스 차원에서 카타르에 공중급유기가 많이 있고 또 항모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카타르에 들어와 있고 이 F-22는 전체적인 제공, F-14나 뭐 이런 이란 전투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임무. 그리고 A-10은 아마 공격기니까 A-10이 직접 이란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A-10의 임무는 이 오만만이나 페르시아만에서 미 항모 전단이나 미 군함을 공격하러 나오는 이 고속 무인정 또는 고속 어떤 그 보트 뭐 이런 것들을 경멸하는 이런 임무를 하기 위해서 카타르에 배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력 폭격 임무는 여기 있는 요르단에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그리고 F-16C 전투기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또 키프로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이 키프로스 앞에 레바논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기에도 F-35B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활약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리에스 트루먼 항모 전단이 곧 지금 지중해로 들어오죠. 가세에서 또 같이 작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영국의 페어포드 기지에 B-52 폭격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융단 폭격하러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그 올 연말이 되면은 이란의 핵무기가 완성된다 라고 하니까 북한의 예에서도 봤듯이 완성되면 참 공격하기 힘들죠. 그러니 완성되기 직전인 이번 가을 이때만이 유일한 기회다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또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 직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폭격 의지 그리고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어떤 그 모습 이스라엘을 구해주면 트럼프의 상대적 우위 뭐 이런 것들을 또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죠. 뭐 그런 선거에 도움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관측도 우세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곳에 나갔죠. 이제 여기서 멈칫하든지 아니면은 뭐 뒤로 물러서든지 이러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그냥 내려앉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이 그냥 치킨 게임에 들어간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확대된 이 상황이었어요.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